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업체명, 성함, 그리고 방문 이유를 간단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명, 성함, 그리고 방문 이유를 간단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향후에 그 기술 설명 이후에 그 Q&A의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온라인 기술 설명회는 정확하게 한 1분 후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잠시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재단은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는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기술을 농산업 현장에 빠르게 기술 이전하고 또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기술 설명회를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시간이 오전에 5회째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지금 현재 6회째 해가지고 기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 기술 설명이 못지않게 많은 기술 이전 효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시 15분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업체명이나 성함 그리고 방문 이유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농촌진흥청 오전에 이제 마늘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이어진 도라지 가공 기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기술 창출 이전 팀장 강신호입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농촌진흥청의 우수 연구 성과를 저희가 소개를 하고 농산업체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진행되는 본 마늘, 도라지 온라인 기술 설명회는 농촌진흥청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늘 오전에 진행했던 마늘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도라지 그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하는데 각 그 마늘 도라지에 대한 그 유효 성분을 증진시키는 그런 가공 기술 소개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황인국 박사님 옆에 와 계신데요. 아무튼 도라지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황인국 박사님께서 도라지 가공 기술 좀 더 정확하게는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D 함량 및 뿌리의 유효 성분 증가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황인국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에 근무하고 황인국입니다. 제 5회 설명드릴 내용은 소재는 도라지고요. 주요 내용은 도라지에 함유된 기능 성분을 증진시키는 특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개 내용은 잠시만요. 네, 그 플라티코딘 D 첫 번째는 추출물 중심으로 도라지 플라티코딘 D 함량을 증진시키는 방법.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건조 도라지 상태에서 플라티코딘 D 함량을 증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유효 성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추출 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계속 성장 중에 있고요. 이제 도라지는 저희 나라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산채류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약용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도라지의 대표 기능성은 이제 항염증, 면역 증진, 항균, 항산화, 간 건강 등에 대한 효능이 이제 이미 밝혀져 있고요. 현재 도라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두 건이 현재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이제 간 건강 그리고 인지 능력 향상에 대해서 이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고요. 이제 지표 성분으로 이제 플라티코딘 D와 이제 플라티코사이드 E라는 이제 도라지의 주요 사포닌 성분을 지표 성분 내지는 기능 성분으로 활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플라티코딘 D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비만,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여러 논문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 관점에서는 이제 도라지가
저희 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수입산 비중이 67%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산 대비 저희 나라 도라지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였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본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술 내용으로 이제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증가된 도라지의 제조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정확하게는 도라지의 추출물 내에 플라티코딘 D 함량이 많이 함유되게끔 하는 이제 내용이겠고요. 첫 번째 개발할 때 관심을 가졌던 내용은 이제 반응 용매로 이제 물을 쓸 거냐, 이제 에탄올 쓸 거냐, 그리고 반응하는 온도는 이제 실온에서부터 100도씨 가량, 반응하는 시간은 15분에서 약 2시간 가량, 그리고 이제 적용이 된 후에 적용되는 제품은 이제 추출물 액기스를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현황 분석 내용인데요. 이건 현재 저희 나라에서 도라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이제 강원도, 뭐 충북, 경북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주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도라지의 플라티코딘이라는 성분이 저희 나라 전체 도라지에서 함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사를 해보았고요. 실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한 84개 이제 도라지에 대해서 이제 플라티코딘 D 함량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약 이제 건조 중량 기준으로 0.55mg/g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2차 대사물이기 때문에 지역 간 그리고 품종 간 편차가 이제 상당히 큰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고 이제 저희 나라 이제 약전 기준에서 이제 길경이라고 하고 현재 이제 지표 성분으로 저희 나라 약전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약전에서는 이제 1mg/g 건조 중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여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가진 주요 내용은 이제 반응 용매로 이제 물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물에 에탄올 비율을 섞어가면서 이제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물만 넣은 거 물에 이제 주정을 25%, 50%, 75%, 100% 이렇게 주정의 양을 늘리면서 이제 반응을 시켰을 때 이제 주정이 들어가면 플라티코딘 D 함량은 이제 변화가 없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제 도라지 내에서 이제 플라티코딘 D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제 반응 용매는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반응하는 온도는 60도, 시간은 이제 60분으로 고정을 했고 반응이 종료된 후에 플라티코딘 D라는 성분을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추출 용매는 50% 에탄올을 사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플라티코딘 D라는 성분은 물에는 잘 용해되지 않고 이제 주성 알코올류의 용매가 들어갔을 때 잘 용해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 추출 용매를 50% 에탄올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응 용매는 이제 물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적정 반응 온도 결정 확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반응시키는 용매에는 물, 그리고 양은 10ml를 가했고 반응 시간은 60분 동안 반응시킨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응 온도가 20도에서 100도까지 진행을 했을 때 60도까지는 이제 그 함량이 증가하다가 80도부터는 함량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현상으로 보아 아마도 이제 이건 추측이긴 한데 이제 도라지 내에 갖고 있는 어떤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그 플라티코딘 D의 함량이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확인 실험으로는 적정한 반응 시간 결정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반응 온도는 60도, 반응 용매는 물로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실험을 첨가한 후에 실험을 진행한 결과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해도 이제 상당량 빠르게 이제 플라티코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제 2시간 가량 증가했을 때 제가 이제 수행한 조건 내에서는 가장 높은 이제 플라티코딘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용매의 첨가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반응 온도 60도, 반응 시간 60분, 용매에 물로 하고 첨가량을 이제 안 넣은 거 그리고 10ml, 15ml, 20ml 이렇게 첨가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10ml 이후부터 이제 함량이 증가를 하였고, 요거는 도라지 건조 분말 도라지를 사용을 해서 물의 첨가량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제 균질하거나 혼합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최소 이제 물을 첨가하는 비율은 한 10배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실험 결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주정을 사용하지 않고 물만 넣고 반응했을 때 물로 이행되는 플라티코딘 D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결과
보시는 그래프처럼 전체 반응용에서 상등액만 취해서 분석을 했을 때 막 약 47% 정도 이제 물로 이제 플라티코딘 D가 이제 회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잔사 부분에 여전히 한 50% 가량 정도는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제 플라티코딘 D의 함량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반응매로 사용하고, 적정한 물의 첨가 배수는 10배수, 그리고 반응시키는 온도는 60도, 시간은 2시간 가량 했을 때 이제 가장 이제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적절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 후에는 저희가 분석을 위해서 50% 에탄올 추출을 해서 정량 분석을 했고, 이때 이제 처리하지 않은 도라지에 비해서 약 정확하게 8.8배, 약 8배 정도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색깔이 있는 분홍색 그래프가 처리한 이제 실험군, 검은색이 처리하진 일반 도라지에 대한 분석 결과고,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플라티코딘 D라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싱 단위 공정을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추출 용매를 물로 사용했을 경우 이제 단계인데요. 단위기 이제 첫 번째 원료를 구매를 하고 이제 세척, 세절 이런 전 처리를 한 다음에 기술을 투입하는 단계는 이제 이제 열수 추출을 보통 하시게 될 텐데,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원료의 8배에서 10배수 가량의 정제수를 첨가한 후 온도 범위는 40도에서 60도 이상의 온도를 가했을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함량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60도 이하의 온도에서 2시간 가량 먼저 이제 기술을 투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추출 방법, 추출 조건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제 큰 이제 공정상의 추가 없이 이제 본 기술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참고 사항으로 시료에 생도라지를 사용해도 이제 무방하고, 이제 건도자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추출 수율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좁은 쇠 내지는 적어도 3절 정도 된 도라지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D의 함량을, 플라티코딘 D의 함량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물을 사용했을 경우 더 이제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D를 100%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50%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효과적인데, 이거는 좀 그 생산 단가의 문제가 있어서 주정의 선택은 이제 좀 계산한 후에 적용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출 용매로 50% 주정을 사용했을 때의 공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물로 사용했을 때랑 동일하게 원료 세척한 다음에 기술을 투입하는 단계는 동일하게 이제 50% 주정을 첨가하기 전에 이제 물만 넣고 이제 60도 이하에서 2시간 반응을 시키고, 이제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동량의 100% 주정을 첨가한 다음에 추출 공정을 거치면 이제 물 추출에 비해서 이제 거의 100%에 가깝게 플라티코딘 D를 이제 회수할 수 있는 포함된 이제 추출물 내지는 용축액을 제조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추출 용매의 첨가량은 이제 원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제 추출물이 아니라 건조 도라지 자체의 플라티코딘 D 함량을 높이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이점 이제 시료의 형태고, 생도라지를 통 그리고 세절 분쇄한 형태로 이제 반응 온도를 40에서 60도에서 반응 시간은 3시간에서 9시간 동안 이렇게 범위를 넓게 두고 확인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반응 후에 마찬가지로 플라티코딘 D의 함량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50% 에탄올을 추출 용매로 사용을 했고, 반응하는 방법은 이제 세절 그리고 세절된 도라지를 이제 준비했고, 이때 세절된 도라지를 40도에 60도에서 각각 3시간에서 9시간 범위로 이제 반응을 시킨 다음에 최종 분석을 위해서 열풍 건조를 60도에서 이제 36시간 동안 건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는 그래프처럼 60도에서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만 했을 때 이제 제가 설정된 조건 범위 내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제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추출물 만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적은 이유는 이제 앞서의 첫 번째 기술은 도라지 분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이제 미세했고, 두 번째 기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커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반응해서 생산하는 양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통도라지입니다. 통도라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절 도라지에 비해서
최고 이제 2.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라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기술을 실제 이제 그 건조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D 함량이 많이 증가된 건조조 도라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공정도를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원료 도라지를 세척을 하고 적당한 크기로 이제 세절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열풍 건조 이제 55도에서 60도 온도 범위에서 뭐 36시간, 많게는 48시간, 뭐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이제 건조하기 전 단계에 이제 본 두 번째 기술을 적용을 하면 적용하는 조건은 온도는 이제 55도, 60도에서 이제 습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날아가지 않는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제 반응을 시킨 다음에 열풍 건조를 하면 이제 열풍 반응시키기 전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D 함량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조 기술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번영된 예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도 쉽게 이런 이제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 실험을 해본 결과고요. 보시는 이제 그림은 저희가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오쿠 장치입니다. 오쿠 장치에 도라지, 원형 생도라지, 그리고 세절 도라지, 분쇄한 도라지를 넣고 오크통에서 60도에서 2시간 동안 이제 반응을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90도, 95도에서 4시간 동안 이제 온도를 가했을 때 그 착즙액에 과연 플라티코딘 D 함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옆에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 플라티코딘 D 성분을 액상에 존재하는 양을 이제 분석한 결과고, 이제 원형 도라지였을 때는 이제 굉장히 낮은 수치였다가 이제 입자가 작아지는 분쇄했을 때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D 함량이 많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과 다르게 효소 처리를 통해서 도라지의 추출 수율을 높이고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도라지, 생강, 뭐 더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질이 주로 이제 구성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수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용출돼 나오는 수율 자체가 좀 적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추출 수율을 높이고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좀 청징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셀룰레이즈 계열과 이제 전분분해 요소 두 가지 요소를 사용을 해서 최적의 조건을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요 지표로 생각한 거는 이제 고형 분자, 수분 용해 지수, 그리고 몇 가지 기능 성분 함량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한 효소는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는 이제 셀룰레이즈 계열의 효소 3종을 상업용 효소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알파 아밀레이즈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실험 최적 조건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수용화를 위한 최적 조건 선정을 위해 이제 간단한 공정도입니다. 현재 도라지 분말 5g에 물을 첨가하고, 첫 번째로 이제 세포벽 분해 요소를 1%가량 중량 대비 1%가량 첨가한 후 50도에서 2시간 효소 처리를 하고, 두 번째로 전분 분해 요소를 첨가하고 여과하고 농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형분 함량과 몇 가지 기능 성분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사용한 이제 도라지는 열풍 건조한 도라지, 그리고 이제 동결 건조한 도라지를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이제 효소 처리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열수 이제 한류 냉각 추출을 통해서 그 효과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효소의 플레임이 길어서 이제 약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동결 건조된 도라지, 그리고 열풍 건조된 도라지에 각각의 효소를 조합, 그리고 단독으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PCV라고 되어 있는 효소를 처리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제 고형분 양을 높이는 이제 추출 효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폴리페놀, 이제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당 같은 성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이제 회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분 분해 효소는 PCV 효소에 1시간, 2시간 처리했을 때, 2시간 처리했을 때 좀 더 이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라지로부터
가장 그 수용성 성분 고용분을 가장 최대한으로 추출할 수 있는 효소 처리 조건은 이제 열풍 건조한 도라지의 PCA 효소 그리고 전분의 요소를 이제 2시간씩 처리하면 수분 용해 지수가 한 1.6배, 폴리페놀 1.6배, 총 플라보노이드 2.7배 이 정도 가량이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시로 본 세 번째 기술 현장에 적용한다는 이제 제조 단위 공정별로 이제 잘라서 이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료 및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조가 있고요. 이제 원료를 넣고 가열하고 1차적으로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는 PCV 효소 1%를 첨가한 후 50도씨에서 2시간 가량 효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효소로 전분분해 효소를 처리하고 100도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압착 여과 살균 처리를 통해서 액상 내지는 농축액 제품의 이제 제품을 1차적으로 완성이 될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라지 하면은 이제 기관지 질환, 도라지 차나 뭐 그런 거 어려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플라티코딘 D 이 성분을 또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 그리고 플라티코딘 D 자체가 이 지표 성분이 항염증이나 항비만 그런 쪽에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뭐 간 건강이나 인지 능력 향상 뭐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 그런 이제 그 성분 식물들의 작물들의 그 유효 성분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벽을 분해시켜 가지고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분해 효소를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후로는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황인국 박사님 지금 그 도라지 그리고 뿌리에서의 유효 성분 증진 기술 그 부분을 설명을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들을 이제 그 채팅의 댓글로 다 올려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도라지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전 질문 받은 부분을 저희가 그 차례대로 먼저 그 황인국 박사님께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도라지에서 지표 성분이 사포닌인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포닌, 뭐 인삼에도 사포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도라지에 관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표 성분이면서 기능 성분으로 알려진 성분이 이제 사포닌 계열의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나라 약전에는 아직 지표 성분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 약전에서는 이미 이제 플라티코딘 D를 주요 지표 성분 관리 성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플라티코딘 D와 플라티코사이드 E라는 사포닌계의 성분을 가지고 지표 성분으로 활용하고 이제 QC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뭐 인삼에서의 그 진세노사이드 계통도 사포닌이라고 하고 도라지에서도 이런 사포닌 성분들 해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라지 장기 보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재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그 진흥청에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농사로에 가시면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참고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농사로에서 제 39 주간 농사 정보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이제 도라지를 수확하는 시기는 이제 파종한 다음에 2, 3년 이제 가을 내지는 봄에 수확을 하고 있고 특히 약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3, 4년 된 도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장기 보관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조하지 않은 생도라지 기준으로 했을 때 신선 도라지를 저장하기 전에 일체적으로 이제 수분을 약간 날리는 예건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이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이런 부패를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건도라지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만 생도라지 상태로 보관한다면 이제 저장 창고에 넣기 전에 살짝 1에서 한 3% 정도 수분을 건조시키는 이제 예건 처리 후에 건조를 하시면 이제 장기간 이제 보관이 가능하다고 저희 농사로에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농사로를 잘 보시면은 자료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발효 도라지 경우에 효능이 어떻게 변하나요? 이게 미생물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효를 하게 되면은 네네. 그 성분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효능적인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 관련된 건 제가 직접 이제 연구나 실험을 하진 않았고 이제 발효 도라지에 관해서 현재 발표된 논문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발효 도라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젖산균, 이게 유산균을 이제 미생물을 사용해서 주로 발효 도라지 추출물을 내지는 발효 도라지물을 이제 만들고 있었고요. 그 이제 발표된 논문에 의해서는 이제 발효를 시켰을 때 이제 인지 기능 그리고 항염증, 항균, 항비만, 항산화 등의 효과가 이제 발효 전보다 조금 더 이제 높아진다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네, 역시 발효 컨셉이 참 그 인기가 있네요. 도라지에도 적용이 되고요. 성분이 더 늘어나고. 예.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 도라지를 구중구포한 홍도라지, 그러니까 뭐 인삼도 있고 홍삼도 있고 그런데 네네. 약성 차이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홍도라지가 저희가 이제 홍삼을 생각하는 형태랑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홍도라지에 관한 실험을 직접 하지 않아서 이미 이제 보고된 논문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때 홍도라지를 제조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홍도라지는 이제 구중복부한 도라지인데 이제 구중복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9번 찌고 말리는 경우도 있고 속성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어쨌든 구중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염증, 면역 기능, 뭐 당뇨 같은 기능이 조금 더 이제 증가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도라지 효능은 몇 년산이 제일 좋은가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연근별로 도라지의 효능을 이제 연구한 연구 결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앞서 발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약용을 목적으로 쓸 때는 이제 3, 4년근 도라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이제 3, 4년근 도라지가 1, 2년근 도라지보다는 좀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라지를 이제 장생 도라지도 현재 있긴 하지만 도라지를 재배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두 부분이 장기 재배하면 내두 부분이 이제 썩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인삼처럼 장기간 재배하지 않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파종한 후에 2, 3, 4년 이내에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삼 같은 경우에는 6년근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하는데 그 장기 재배를 하면은 병적인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군요. 내두 부분이 이제 썩는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질문은 도라지를 박피하는 그런 전처리 전문 회사라고 하시네요. 네네. 그 잔뿌리가 많이 폐기가 되는데 약효 성분은 잔뿌리 부분이 그 굵은 그 몸체 부분보다 떨어지는가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잔뿌리나 그 도라지의 겉부 껍질이죠. 이 부분에 대해 부위별로 제가 해보지 않았고 이 부분도 찾아봤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이렇게 잔뿌리를 굳이 구분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도라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잔뿌리하고 굵은 뿌리를 한번 구분을 해서 결과가 얻어지면 질문하신 이제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단 쪽에 정보를 공유해서 이제 제가 직접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해서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잔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함량 분석을 한 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많다 적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그 건중량 같은 양으로 해가지고 뿌리 부분이랑 몸체 부분이랑 해서 그 뭐 플라티코딘, 디든 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음료의 첨가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음료에? 네, 맞습니다. 음료 도라지 자체에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 엑기스 형체, 도라지, 뭐 배, 기타 다른 부원료랑 혼합해서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라지를 다른 음료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그 업체에서도 배즙에 도라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어린이용으로 했던 그런 업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여기에 배 도라지즙으로 활용해도 성분이 유지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도라지 자체가 도라지만 먹으면 좀 이제 독특한 이제 아린맛, 쓴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좀 잡기 위해서 저희가 배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배도 이제 저희 기관지에 좋은 이제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배하고 도라지가 좀 궁합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배 도라지 조합으로 많이 이제 제품 하는데 사용한 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을 좋게 하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도라지의 약효 성분도 줄이고 이제 배 해가지고 그 단맛이나 해가지고 마시기 좋게. 예. 네. 실시간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술 전수를 받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을 신청하고 싶은데 박사님을 직접 찾아뵈어도 되나요? 네,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좀 말씀을. 네, 저는 이제 그 국립농업과학원이고요. 저희 전주는 아니고 전주하고 익산의 경계가 있어서 서전주 IC를 나오시면은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후미에도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저희 재단의 기술 이전 이제 저희 팀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도라지 줄기와 뿌리 사이. 그러니까 도라지 우리가 말하는 도라지는 이제 뿌리니까 그 줄기 위에 지지부 위로 핀 그 줄기 그 사이의 부분 이제 귀두인데 네네. 이 귀두 부분을 먹어도 되는지요? 네. 그리고 꽃 피기 전 몽우리 안에 있는 수술은 먹어도 되나요? 네.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네. 이거는 도라지의 식용 가능 여부는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 원료 목록에서 식용 가능한 부위만 이제 식품 제조 가공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 원료 목록을 검색을 해봤는데 도라지 같은 경우는 뿌리하고 잎만 현재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은 식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외 부분들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은 이제 지금 법에 좀 접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꼭 그 부분을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제품에 적용하시는 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이는 도라지를 구중부포하면 도라지의 약 성분이 증가하는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 홍도라지, 흑도라지, 저 인삼도 이제 홍삼, 흑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삼부터 말씀드리면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인삼, 수삼이죠. 수삼에 있는 사포닌하고 수삼을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 있는 사포닌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제 수삼을 이제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서 사포닌에 있는 당이 떨어져 분해가 되면서 홍삼에만 특이적으로 있는 사포닌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구중부포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긴 하는데 수삼을 홍삼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분 변화가 극면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숙성시키는 이제 온도는 60도에서 많게는 이제 110도까지 이제 숙성을 하였고 이때 일괄적으로 조사포닌의 함량을 분석을 했을 때 좁사포닌 함량은 숙성을 하면 할수록 이제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몇몇 논문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사이에 그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답변 주신 이제 귀두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독성이 있나요? 그쪽이 그렇게 했을 때 독성이 네네. 제거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식약처 식품 원료에는 이제 도라지의 뿌리를 식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뿌리의 기두 부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기두 부분의 독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제거하는 방법은 기두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이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도라지의 뿌리가 과연 기두 부분을 포함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부가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추가로 해가지고 좀 검토가 필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이제 11번째 질문인데 약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 방법, 추출하든 착즙을 하든 그런 방법이 이제 궁금하고 다른 재료와의 상승을 위해 혼합하는 것은 다른 성분이랑 섞었을 때 상승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약성을 높이는 이제 가공 방법 정확하게 이제 추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추출하는 방법은 이제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추출 용매를 주정을 쓰면 이제 단가 문제 때문에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물을 쓰게 될 텐데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면 물로 추출한 것보다는 이제 주정을 썼을 때 효과가 좀 더 이제 높아지고 유효 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함유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주정, 이제 알코올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긴 한데 이제 이게 생산하고 판매할 때 그런 이제 단가 문제를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라지와 다른 재료와의 상승 작용에 관해서도 이제 각각의 농산물이나 어떤 천연물에 대해 효능은 많이 밝혀져 있는데 도라지하고 어떤 성분이 복합했을 때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제 제가 현재까지 논문을 찾아본 결과로는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이제 도라지와 타작물이 합쳐진 복합 추출물에 대한 어떤 효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이제 여기서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받은 사전 질문으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기술 이전 그 절차와 기술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술 이전 절차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재단에 연락을 주시면은 뭐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 그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그 농업기술 그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실용화하는 그런 저희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하면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농업과학원서부터 식량과학원, 그리고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그 저희가 그 과학원으로부터 농진청의 특허가 거의 이제 4,500여 건 뭐 이상 이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출원되고 이제 등록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등록되면은 이제 국유 특허가 됩니다. 국유 특허는 저희가 일단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실시를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실시를 하면은 누구나 다 기술 이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일단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된 특허들을 기술들을 이제 여러분께 요청하신 분께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 이전 절차를 한 2주 길면은 뭐 3주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뭐 더 짧게도 짧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만약에 받아 가시게 되면은 그 기술료는 저희가 이제 후정산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계약을 만약에 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사용한 만큼만 기술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의 그런 어떤 기술 이전 그런 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게 이게 국유 특허인 만큼 여러 농산업체가 기술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 실시간 질문을 주셨네요. 땅콩 새싹에서의 사포닌 그리고 도라지 사포닌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새싹 땅콩 새싹에 있는 사포닌과 도라지 사포닌에 있는 성분은 다릅니다. 사포닌이라는 계열의 성분은 같지만 이제 도라지가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과 땅콩 새싹인 사포닌은 서로 다른 이제 종류의 화합물이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저희가 영문명으로 하면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도라지에 있는 사포닌은 플라티코사이드라고 얘기하고 더덕에 있는 건 남세마사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큰 그룹핑을 하면 사포닌 계열의 성분이 맞고 그걸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도라지에 있는 사포닌은 어떤 명칭, 땅콩 새싹에 있는 명칭 어떤 명칭이 정확하게 이제 화합물 단위로 보면 서로 다른 이제 화합물이고요. 그걸 다 묶었을 때 이제 구조상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포닌 계열의 성분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또 갑자기 궁금한 사항인데 어떤 사포닌이 더 좋다.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다 또 효능 효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디가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연구 예. 보고된 연구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돼서 네, 네. 현재까지 많이 돼 있는 거는 인삼 사포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도라지 사포닌, 더덕 사포닌. 그 외에 사포닌들이 이제 근체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화합물 정보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용도, 이제 효능에 대한 것들을 현재 이제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계속 저희가 사전 질문 위주로다가 어떤 답변을 드렸는데요. 뭐 추가로 질문 어느 정도 사전 질문으로 해가지고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실시간 질문 올라오는 게 이제 없긴 한데요. 예, 아무튼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오늘 한국 박사님 오전에 이제 마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도라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이게 진행되는 게 지금 5차입니다. 5차 그리고 6차 오전 오후에 나눠서 그 이전에 4월 30일 날 해가지고 저희가 식량원 기술인 건식제분, 건식이죠. 건식제분이라는 찹쌀가루를 이용한 찰떡 제조 방법, 그 유색식혜, 그 기술 부분도 우리 그 우수기술 설명회 그 메뉴에 가시면 다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 상온 장기 유통, 떡볶이 하면 이제 유통에서의 변질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상온 장기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가능한 그런 가능한 떡볶이용 떡 해가지고 농가원의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항공 파종용 종자 코팅 그 부분이라 그리고 작물 생육 증진을 위해서 환경 장애를 극복하는 내성을 유도하는 그런 미생물에 대한 농가원의 또 그러니까 농업과학원의 기술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봉산물 이제 벌이 이제 뭐 우리한테 주는 그런 혜택이 정말 많은데 프로폴리스나 밀랍, 화분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봉독을 또 활용한 화장품이나 건식, 식품 기술 부분의 기술 자료가 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마늘 유효성분 증진 그 기술이랑 그리고 지금 막 이제 발표하신 그 도라지에 대한 그 자료까지 해서 다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전 자료도 그렇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오전에 마늘 그리고 오후에 도라지 가공 기술에 대한 온라인 기술 설명회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지속적으로 농촌진흥청 우수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 사업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그 온라인 기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